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일본의 한 베테랑 방송 기자가 한국의 대통령 선거 개표 방송을 보고 눈물을 흘렸다는 이야기죠. 그것도 단순한 감동이 아니라 자신의 나라와 비교하며 깊은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 냉철한 일본 기자를 그토록 놀라게 했을까요? 한국의 개표 방송에는 어떤 특별한 힘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이 사건이 일본 사회에 어떤 파장을 일으켰는지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정치와 문화, 그리고 민주주의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시각을 보여드릴 테니까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립니다. 카미야 유코는 일본 방송협회 정치부에서 15년을 근무한 베테랑 기자였습니다. 차분하고 신중한 성격으로 동료들 사이에서도 인정받는 인물이었죠. 그런 유코에게 어느 날 특별한 임무가 주어졌습니다. 한국의 대통령 탄핵과 조기 대선을 취재하라는 것이었어요. 한국이 요즘 많이 흔들린다더니 유코는 회의실에서 상사의 브리핑을 들으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사실 일본에서 바라본 한국 정치는 항상 혼란스러워 보였거든요. 대통령이 탄핵되고 거리에서 촛불 집회가 벌어지고 그런 모습들이 일본 언론에서는 불안정한 사회의 상징처럼 보도되곤 했으니까요. 회의실 대형 모니터에서는 한국의 개표 방송 일부가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코는 그 순간 뭔가 이상함을 느꼈어요. 화면 속 한국의 개표 방송은 자신이 알고 있던 정치 프로그램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색색의 그래픽이 춤추듯 움직이고 진행자들은 마치 예능 프로그램을 하는 것처럼 생기발랄했어요. 이건 뭐야? 유코는 무의식 중에 중얼거렸습니다. 일본의 선거 개표 방송은 언제나 차분하고 격식 있게 진행됩니다. 아나운서들은 정장을 입고 엄숙한 표정으로 결과를 전달하죠. 그래픽도 단순한 막대 그래프나 원형 차트가 전부였어요. 하지만 화면 속 한국의 개표 방송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동료 기자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저런 식으로 하면 너무 가벼워 보이지 않나요? 하지만 유코는 뭔가 다른 감정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가볍다기보다는 오히려 생동감이 넘쳤어요. 시청자들이 지루해하지 않고 끝까지 볼 수 있게 만드는 힘이 있었습니다. 유코 씨, 이번 취재는 정말 중요합니다. 부장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한국의 정치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그들의 민주주의가 실제로는 어떤 모습인지 정확히 파악해서 보도해주세요. 우리 시청자들도 궁금해하고 있거든요. 유코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이미 궁금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한국의 선거와 정치 문화는 어떤 모습일까요? 그리고 자신이 지금까지 알고 있던 것들이 정말 맞는 걸까요? 며칠 후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유코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번 취재가 단순한 정치 뉴스 이상의 의미를 갖게 될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한 유코는 첫 번째 놀라움을 경험했습니다. 공항에서부터 선거 분위기가 물씬 풍겨났거든요. 사람들이 대화하는 소리에서 자연스럽게 대선 이야기가 나왔고, 심지어 공항 직원들까지도 선거에 대한 관심이 높아 보였습니다. 서울로 이동하는 공항철도 안에서 유코는 더욱 놀랐어요. 스마트폰으로 선거 관련 뉴스를 보는 사람들, 가족끼리 후보자에 대해 진지하게 토론하는 모습들이 자연스럽게 펼쳤습니다. 일본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든 풍경이었죠. 일본 사람들은 대중교통에서 정치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거든요. 호텔에 짐을 풀고 거리로 나선 유코는 더욱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편의점에 들어갔는데 아르바이트생이 손님과 선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이번엔 누구 찍으실 거예요? 라는 질문이 일상적인 안부 인사처럼 오갔습니다. 카페에서 커피를 주문하며 유코는 주변을 관찰했어요. 대학생들이 모여 앉아 각 후보의 공약을 비교 분석하고 있었고, 직장인들도 점심시간에 선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나이 드신 분들도 스마트폰으로 후보자들의 SNS를 확인하며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었어요. 이건 예상과 완전히 다른데? 유코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일본에서는 선거철이 되어도 이렇게 뜨거운 관심을 보이는 경우가 드물거든요. 특히 젊은 층의 정치 무관심이 심각한 문제로 여겨지고 있는 상황이었으니까요. 저녁에 동료 기자와 만나 취재 계획을 세우면서 유코는 자신의 관찰을 공유했습니다. 정말 신기해요. 여기서는 정치가 일상의 일부인 것 같아요. 사람들이 정치를 어려워하거나 피하려 하지 않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참여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동료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느꼈습니다. 길거리에서 만난 시민들에게 인터뷰를 요청했는데 대부분 기꺼이 응해주시더라고요. 자신의 생각을 정확하게 표현하시고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도 논리적으로 설명해 주시고요. 유코는 그날 밤 호텔 방에서 오랫동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네온 사인들 사이로 보이는 서울의 밤 풍경이 새롭게 느껴졌어요. 단순히 물리적인 거리뿐만 아니라 문화적, 정신적 거리감도 느껴졌습니다. 같은 동아시아 국가이면서도 정치에 대한 접근 방식이 이렇게 다를 수 있다는 게 놀라웠어요. 내일 있을 투표일이 어떤 모습일지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선거 당일 새벽 5시 30분, 유코는 서울 시내의 한 초등학교 투표소 앞에 도착했습니다. 투표가 시작되기 30분 전인데도 벌써 사람들이 줄을 서고 있었어요. 이른 아침임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표정은 진지하면서도 어디가 설레는 듯 했습니다. 일본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유코는 카메라 감독에게 속삭였습니다. 일본의 투표소는 대부분 한산하거든요.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는 경우는 거의 없고 투표율도 50%를 넘기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으니까요. 오전 6시 정확히 투표가 시작되자 더욱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70대로 보이는 할머니가 손자와 함께 와서 민주주의 교육을 시키고 있었어요. 이게 바로 우리의 권리란다. 소중하게 생각해야 해. 할머니의 말에 초등학생 손자가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20대 대학생들도 눈에 띄었어요. 친구들과 함께 와서 첫 투표를 기념하며 인증샷을 찍고 있었습니다. 일본의 젊은이들이 정치에 무관심한 것과는 정반대 현상이었죠. 우리가 뽑는 대통령이잖아요. 당연히 와야죠라고 대답하는 대학생의 말이 유코에게는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점심시간에는 직장인들이 몰려왔어요. 회사에서 투표 시간을 보장해주는 것도 놀랐지만 더 놀라운 건 사람들이 그 시간을 당연하게 여긴다는 것이었습니다. 민주주의 비용이죠. 뭐라고 웃으며 대답하는 회사원의 모습에서 유코는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 의식 수준을 실감했어요. 오후에 투표율 속보가 나왔을 때 유코와 취재진은 깜짝 놀랐습니다. 79.4%요? 동료 기자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일본의 최근 총선 투표율이 50% 중반이었던 것을 생각하면 정말 놀라운 수치였거든요. 투표소 관계자에게 확인해봐도 숫자는 정확했습니다. 거짓말 아니에요? 카메라 감독이 농담처럼 말했지만 유코는 웃을 수가 없었어요. 오히려 깊은 반성이 들었습니다. 같은 민주주의 국가인데 시민들의 정치 참여 의식이 이렇게 다를 수 있다니요. 저녁 무렵 투표가 마감되자 유코는 하루 종일 본 것들을 정리하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단순히 투표율 숫자의 차이가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정치를 대하는 태도, 민주주의를 생각하는 방식 자체가 달랐습니다. 이제 곧 시작될 개표 방송이 어떤 모습일지 더욱 궁금해졌어요. 저녁 8시 개표 방송이 시작되자 유코는 호텔 방에서 여러 방송사 채널을 돌려가며 시청했습니다. 첫 번째로 본 채널에서부터 충격이 시작됐어요. 화려한 그래픽과 함께 진행자들이 마치 큰 축제를 준비하는 것처럼 들뜬 모습으로 방송을 진행하고 있었거든요. 이게 정말 선거 방송이 맞나요? 유코는 동료에게 물었습니다. 일본의 선거 개표 방송은 언제나 엄숙하고 격식을 갖춘 분위기였거든요. 아나운서들은 검은색이나 회색 정장을 입고 차분한 목소리로 결과를 전달하는 게 전부였으니까요. 그런데 한국의 개표 방송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SBS에서는 변기 모양의 의자가 등장해서 진행자가 앉아 있었어요. 낙선하면 변기에 빠진다는 컨셉이었죠. 유코는 눈을 크게 뜨고 말문이 막혔습니다. 정치가 이렇게 유쾌할 수도 있나요? 더 놀라운 건 오징어 게임 패러디였어요. 인기 드라마의 캐릭터들이 개표 애니메이션에 등장해서 후보자들의 득표 상황을 재미있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진지한 정치적 과정을 대중문화와 결합시켜 표현하는 방식이 신선했어요. 일본이었다면 고발감이죠. 동료 기자가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실제로 일본에서 이런 방송을 했다면 정치를 우롱한다며 비판이 쏟아졌을 거예요. 하지만 유코는 다른 감정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눈물이 나죠? 시간이 지날수록 유코의 감정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한국의 개표 방송에는 단순한 재미를 넘어선 무언가가 있었어요. 시청자들이 지루해하지 않고 끝까지 볼 수 있게 만드는 힘, 어려운 정치를 쉽게 전달하는 지혜.
그리고 무엇보다 정치를 시민들의 것으로 만드는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MBC에서는 실시간 여론조사 결과를 롤러코스터 그래픽으로 보여주고 있었어요. 후보자들의 지지율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모습을 놀이공원의 놀이기구처럼 표현한 거죠. 우리도 바꿔야 하지 않나요? 유코는 동료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동료는 고개를 저었어요. 너무 파격적이죠. 우리 시청자들은 이런 걸 받아들이지 못할 것 같은데요. 하지만 유코는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과연 일본 시청자들도 이런 방송을 원하지 않을까요? 지루한 개표 방송 때문에 채널을 돌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걸 모르는 것도 아니잖아요. 밤이 깊어갈수록 유코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질문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유코는 시민들의 일상을 취재하기 위해 강남의 한 스타벅스에 들어갔습니다. 커피를 주문하면서 이재명이라는 이름으로 주문하려다가 직원이 당황하는 것을 보았어요. 죄송한데 후보자 이름으로는 주문받기 어려워요 라는 말을 들었거든요. 어째서죠? 유코가 궁금해서 물으니 직원이 설명해줬어요. 선거 기간 중에는 특정 후보자 이름을 사용하면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해서요. 회사 차원에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윤석열 등 주요 후보자들의 이름이 모두 사용금지 목록에 올라 있었어요. 그런데 시민들의 반응이 놀라웠습니다. 한 대학생은 재명이라고 주문했고 직장인은 윤돌이라고 했어요. 또 다른 사람은 민주당을 민주당원으로 국민의힘을 국민의의지로 바꿔서 주문하고 있었습니다. 창의적인 방법으로 규제를 우회하면서도 자신의 정치적 성향을 드러내고 있었던 거죠. 정치는 이 나라 사람들의 언어예요. 인터뷰에 응한 한 서울 시민이 말했습니다. 억지로 막으려고 해도 어디선가 표현되게 마련이죠. 그게 민주주의 아닌가요? 이 말이 유코에게는 큰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일본에서는 정치 이야기를 꺼내는 것 자체를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가 강합니다. 직장에서 정치 얘기는 금기시되고 친구들 사이에서도 정치적 성향을 드러내는 걸 부담스러워해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스타벅스 주문 이름에서까지 정치가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사람들의 옷차림이었어요. 빨간색 옷을 입은 사람들이 유난히 많이 보였거든요. 오늘 빨간 옷 입고 오신 이유가 있나요? 라고 물어보니 그냥 좋아하는 색깔이에요 라고 대답하면서도 씩 웃는 표정이었어요. 파란색 옷을 입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였고요. 문화적 충돌이 심했습니다. 일본의 무감정하고 조심스러운 정치 문화와 한국의 참여적이고 표현적인 정치 문화 사이의 거리감이 너무 컸어요. 유코는 혼란스러우면서도 감탄하는 복잡한 기분이었습니다. 저녁에 호텔로 돌아와서 하루 종일 경험한 것들을 정리하면서 유코는 깊은 생각에 빠졌어요. 과연 어떤 방식이 더 건강한 민주주의일까요? 정치를 멀리하며 안전하게 지내는 것과 일상 곳곳에서 정치적 표현을 하며 사는 것 중에서 말이에요. 답을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개표 마지막 날 밤 11시 30분 당선자가 거의 확정된 상황에서 MBC에서 특별한 영상이 나왔습니다. 2022 대한민국 새로운 시작이라는 제목의 카운트다운 영상이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마무리 영상인 줄 알았던 유코는 점점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하게 됐습니다. 영상은 독립운동가 김구 선생의 모습으로 시작됐어요.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는 백범의 음성이 흘러나오면서 태극기가 바람에 날리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유코는 가슴이 뭉클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이어서 한국 현대사의 주요 장면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6월 민주항쟁의 시민들, 88올림픽의 환호, IMF 금모으기 운동, 월드컵의 열광, 그리고 촛불 집회까지. 격동의 역사 속에서도 꿋꿋하게 민주주의를 지켜온 시민들의 모습이 감동적으로 그려졌어요. 그 다음 장면에서 유코는 깜짝 놀랐습니다. BTS가 등장한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것들을 지키기 위해라는 자막과 함께 방탄소년단의 유엔 연설 장면이 나왔고, 이어서 봉준호 감독이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상을 받는 모습도 나왔습니다. K-팝과 영화로 전 세계에 한국을 알린 문화 영웅들이었죠. 역사와 문화가 민주주의를 만들다니. 유코는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눈가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어요. 단순한 선거 결과 발표가 아니라 한 나라의 정체성과 꿈을 담은 예술 작품 같았거든요. 영상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오늘 투표한 시민들의 모습이 나왔어요. 할머니와 손자, 대학생들, 직장인들,
그리고 처음 투표하는 젊은이들까지. 이것이 우리의 민주주의입니다. 라는 자막이 나오면서 태극기가 서서히 화면을 채웠습니다. 유코는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조용히 흘러내리는 눈물을 닦으며 동료에게 말했습니다. 이건 뉴스가 아니라 예술이에요. 정치 방송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다니. 15년간 정치부 기자로 일하면서 수많은 선거를 취재했지만 이런 감동을 느껴본 적은 없었어요. 일본의 개표 방송은 언제나 차분하고 사무적이었거든요. 하지만 한국의 방송은 달랐습니다. 단순히 결과를 전달하는 게 아니라 시청자들에게 감동과 희망을 주고 있었어요. 유코는 카메라를 끄고 한참 동안 여운에 잠겨 있었습니다. 일본으로 돌아온 유코는 취재 결과를 정리하며 특별 리포트를 준비했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고 싶었어요. 단순히 한국의 선거 결과를 보도하는 게 아니라 한국의 민주주의 문화와 일본의 그것을 비교하는 내용으로 구성했습니다. 부장님, 이번 리포트는 좀 특별할 것 같습니다. 유코는 상사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한국의 개표 방송을 보면서 많은 걸 느꼈거든요. 우리도 생각해 볼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해서요. 부장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런 건 너무 가벼워 보일 수도 있어요. 우리 시청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예상했던 반응이었어요. 일본 방송계의 보수적인 분위기를 유코도 잘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유코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만 시도해보면 안 될까요? 젊은 층의 정치 무관심이 심각한 문제잖아요. 한국처럼 하면 조금이라도 관심을 끌 수 있지 않을까요? 결국 유코의 리포트는 저녁 뉴스에 방송됐습니다. 한국의 창의적인 개표 방송 장면들과 함께 79.4%라는 놀라운 투표율, 그리고 일상 곳곳에 스며든 정치 문화를 소개했어요. 마지막에는 유코 자신의 솔직한 소감도 담았습니다. 한국에서 본 것은 단순한 선거가 아니었습니다. 시민들이 진짜로 주인이 되는 민주주의였어요. 우리도 생각해 볼 점이 많다고 느꼈습니다. 방송 직후 반응은 폭발적이었어요. NHK 시청자 게시판에는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왜 우리는 정치가 이렇게 먼가요? 일본도 저런 방송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젊은이들이 정치에 관심 없는 이유를 알겠네요. 같은 반응들이었죠. 트위터에서도 한국식 정치 방송이 화제가 됐습니다. 일본 네티즌들은 한국의 개표 방송 영상을 찾아보며 이런 게 진짜 민주주의구나, 우리나라 방송도 변해야 한다는 의견을 쏟아냈어요. 심지어 다른 방송사 기자들도 유코에게 연락해서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 싶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았어요. 정치를 오락으로 만들면 안 된다. 일본의 품격 있는 방송이 더 좋다. 너무 시끄럽고 산만하다는 비판도 있었거든요. 특히 기성세대들 사이에서는 부정적인 반응이 많았습니다. 유코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자신이 던진 작은 돌멩이가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었거든요. 동료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렸습니다. 유코 씨 덕분에 우리도 변화를 생각해보게 됐어요. 라는 후배가 있는 반면 너무 성급한 것 아니냐는 선배도 있었어요. 일주일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다른 방송사에서 젊은 층을 위한 새로운 정치 프로그램을 기획한다는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유코의 리포트가 방송계 전체에 자극을 준 셈이었습니다. 이거 정말 변화의 시작일까요? 유코는 동료에게 물었지만 답을 알기는 어려웠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한 달 후 유코는 다시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이번에는 후속 취재였어요. 한국의 새 대통령 취임식과 그 이후의 정치 문화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서였죠. 기내에서 노트북을 열고 지난 한 달간의 일들을 정리하며 글을 써내려갔습니다. 민주주의는 투표율만이 아니다. 유코는 이렇게 시작했어요. 그것을 즐기고 사랑하는 방식도 있다. 한국에서 본 것은 바로 그런 민주주의였다.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들을 바라보며 유코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일본으로 돌아간 후 유코는 많은 변화를 경험했어요. 후배 기자들이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정치 뉴스를 더 재미있게 만들 수 있을까요? 라고 묻기 시작했거든요. 시청자들도 달라졌습니다. 한국처럼 하면 안 되나요? 라는 메일이 계속 들어왔어요. 가장 큰 변화는 유코 자신이었습니다. 15년간 틀에 박힌 방식으로 정치 뉴스를 만들어 왔는데 한국에서 본 것들이 완전히 다른 가능성을 보여줬거든요.
정치가 이렇게 따뜻할 수도 있구나, 시민들이 이렇게 주인이 될 수도 있구나라는 깨달음이었어요. 일본 정부도 변화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층의 정치 참여를 늘리기 위한 새로운 정책들이 논의되기 시작했고, 일부 지자체에서는 한국식 소통 방식을 도입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났어요. 물론 아직 초기 단계이지만 변화의 싹은 트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지금 21세기 민주주의의 정답에 가장 근접한 나라입니다. 유코는 마지막 문장을 썼어요. 완벽하지는 않지만 시민들이 정치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 민주주의를 일상의 언어로 사용하며 그 과정을 즐길 줄 아는 나라였습니다.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하자 유코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 달 전과는 다른 마음으로 이 땅을 밟게 됐어요. 이제는 단순한 취재 대상이 아니라 배움의 터전으로 느껴졌거든요. 짐을 챙기며 유코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많은 것을 배워가자. 그리고 일본에 돌아가서 더 많은 변화를 만들어보자. 공항을 나서며 유코는 미소를 지었어요. 저번에 봤던 시민들의 자연스러운 정치 대화들, 열정적인 투표 참여, 그리고 무엇보다 정치를 즐거워하는 문화가 여전히 살아있었거든요. 역시 여기가 민주주의를 배울 수 있는 곳이구나라고 생각하며 유코는 새로운 취재를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놀라운 이야기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은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한 일본 여성의 가슴 아픈 좌절과 예상치 못한 행복을 만난 여정이죠. 도쿄의 평범한 회사원 유카, 그녀는 왜 하와이 공항에서 27시간이나 구금되었을까요? 그리고 그 충격적인 경험 이후 그녀는 왜 하필 한국행을 선택했을까요? 미국은 나를 쫓아냈지만 한국은 나를 안아줬다. 이 한마디에 담긴 진실한 감정과 한류 열풍 속에서 피어난 특별한 사랑의 이야기. 여러분도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누군가에겐 실패로 보이는 순간이 또 다른 누군가에겐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유카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모두가 잊고 있던 소중한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쿄에서 서울까지 한 여인의 감동적인 여정을 시작합니다. 오늘 사연 시작할게요. 먼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해요. 도쿄의 빌딩 숲 사이 유카는 늘 같은 풍경만 보며 살았습니다. 28년 인생, 별다른 변화 없이 지내온 평범한 회사원. 그러던 어느 날 회사 휴게실에서 동료가 보고 있던 한국 드라마에 눈길이 갔어요. 화면 속 한국 남자 배우가 여주인공에게 보이는 섬세한 배려와 따뜻한 말투가 마음을 사로잡았죠. 이런 남자가 실제로 있을까? 유카는 그날부터 퇴근 후 한국 드라마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한 편, 두 편. 어느새 유카의 일상은 한국 문화로 가득 차게 됐어요. K-팝 음악을 듣고 한국 요리를 따라하고 심지어 한국어 인사말도 익히게 됐습니다. 언젠가 꼭 한국에 가보고 싶어. 그러다 우연히 알게 된 하와이 마이너스 서울 연계 패키지 여행. 두 나라를 한 번에 방문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유카는 오랜 고민 끝에 용기를 내어 휴가를 신청했어요. 동료들은 혼자 가는 여행을 걱정했지만 유카의 마음은 이미 설레임으로 가득했죠. 괜찮아요. 하와이에서 잠깐 쉬다가 한국으로 갈 거예요. 한국 드라마에서 본 그 아름다운 풍경들 직접 보고 싶어서요. 비행기 안에서 유카는 창밖으로 펼쳐진 구름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꿈에 그리던 여행, 드디어 시작된 거예요. 기내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에서도 한국 드라마를 찾아보며 설렘을 키웠습니다. 하와이에서의 아름다운 해변과 서울에서의 낭만적인 순간들을 상상하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하지만 하와이 공항에 도착한 순간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입국 심사대에서 영어가 서툰 유카에게 담당 직원이 의심스러운 눈길을 보냈어요. 왜 혼자 왔어요? 짐은 왜 이렇게 많아요? 영어를 못하나요? 질문이 쏟아졌고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는 유카를 향한 의심의 눈초리가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결국 유카는 다른 승객들과 분리되어 작은 방으로 안내되었어요. 잠시만요, 무슨 일이 있는 건가요? 하지만 아무도 제대로 설명해주지 않았습니다. 유카의 가슴은 불안으로 뛰기 시작했고 하와이에서의 첫날은 이렇게 끝이 보이지 않는 악몽으로 변해갔어요. 작은 방에 홀로 남겨진 유카, 창문 하나 없는 그곳에서 시간은 더디게 흘러갔습니다. 공항 직원들은 간간히 들어와 질문을 하고는 다시 나갔어요. 영어가 서툰 유카는 제대로 의사소통을 할 수 없었고 통역사도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일본으로 돌아가야 할 것 같아요.
유카의 말에 직원은 무표정하게 고개를 끄덕였죠. 하지만 곧바로 귀국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27시간 식사는 냉동 샌드위치 1개가 전부였어요. 화장실도 허락을 받아야 갈 수 있었죠. 마치 범죄자처럼 지문과 타액까지 채취했습니다. 제가 무슨 잘못을 했나요? 그런 질문에도 명확한 답변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단지 입국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말뿐. 사실 유카는 모든 서류를 제대로 준비했고 충분한 여행 자금도 있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강제로 귀국 비행기에 태워졌어요. 일본으로 돌아온 유카는 심한 충격에 빠졌습니다. 어떤 이유로 입국이 거부되었는지 명확히 알 수 없었고 준비했던 서울 여행도 물거품이 되었죠. 더 큰 문제는 이 사건이 지역신문에 보도되면서 시작됐어요. 혼자 해외여행 간 여성 하와이 입국 거부당해. 기사 제목은 마치 유카에게 무슨 문제가 있었던 것처럼 비춰졌습니다. 회사 동료들의 시선도 달라졌어요. 전에는 친절하게 대해주던 사람들이 이제는 거리를 두기 시작했죠. 유카 씨, 정말 아무 문제 없었어? 무슨 일 있었던 거 아니야? 의심의 눈초리와 수군거림에 유카는 점점 위축되었습니다. 집과 회사만 오가는 생활, 카페에서도 혼자 구석자리에 앉아 시간을 보내게 됐어요. 밝고 활기찼던 유카의 모습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불안과 우울함만 남았습니다. 모든 게 내 탓인 걸까? 자책하는 날들이 이어졌지만 그럴수록 유카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상한 갈증이 자라났어요. 서울에 대한 미련, 아니 오히려 더 커진 호기심. 하와이에서 좌절된 여행이 오히려 한국에 대한 그녀의 관심을 더 키운 셈이었죠. 유카의 방 한구석에는 여전히 서울 여행을 위해 준비했던 가이드북이 놓여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한국 드라마가 계속 방영되고 있었고 그녀가 좋아하던 K-팝 그룹의 노래도 여전히 일본 차트에서 인기를 끌고 있었죠. 처음에는 모든 한국 관련 콘텐츠를 피하려 했지만 점점 그 매력에 다시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와이에서 거절당했다고 한국까지 포기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용기를 내어 다시 인터넷 검색을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일본에서 바로 한국으로 가는 직항 항공편. 하와이보다 짧은 비행시간, 더 저렴한 가격. 무엇보다 한국은 일본인에게 비자 면제 국가였습니다. 정말 가볼까? 망설이는 유카의 눈에 들어온 한 댓글. 저도 혼자 서울 여행 다녀왔어요. 정말 안전하고 친절했습니다. 그 댓글 아래로 수십 개의 공감 반응이 있었어요. 유카는 깊은 숨을 내쉬고 결심했습니다. 하와이의 악몽을 한국에서의 새로운 경험으로 지워버리기로 한 거죠. 서울행 티켓을 예약하고 이번에는 더 철저히 준비했어요. 한국어 기본 회화부터 지하철 노선도까지 모든 것을 미리 공부했습니다. 회사에선 조용히 휴가를 신청했고 이번엔 아무에게도 여행 계획을 말하지 않았어요. 이번에는 꼭 성공할 거야. 출발 전날 밤 유카는 오랜만에 설레는 마음으로 잠들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도 긴장은 있었지만 하와이에서의 경험과는 달리 이번에는 기대감이 더 컸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 사이로 한국 땅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기가 인천이구나. 비행기가 착륙하는 순간 유카의 심장은 더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이번에도 입국 심사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불안감. 하지만 그 불안감을 이겨내고 앞으로 나아가기로 했습니다. 이번엔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비행기에서 내린 유카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인천공항의 입국 심사대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하와이에서의 기억이 떠올라 심장이 두근거렸지만 이번에는 달라야 했어요. 입국 심사대 앞에 선 유카, 긴장으로 손에 땀이 배었습니다. 그때 눈에 들어온 것은 일본어로 쓰인 안내문이었어요. 일본 여행객 여러분, 환영합니다. 라는 문구가 유카의 마음을 조금 편안하게 해주었죠. 여권 주세요. 심사관의 말에 떨리는 손으로 여권을 내밀었습니다. 심사관은 유카의 긴장한 표정을 보더니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어요. 일본에서 오셨네요. 한국 방문 목적이 뭐예요? 관광입니다. 체류 기간은요? 일주일입니다. 간단한 질문 몇 개로 심사는 끝났고 심사관은 유카의 여권에 입국 도장을 찍어주었습니다. 하와이에서의 27시간 구금과는 너무나 다른 경험이었죠. 즐거운 여행 되세요. 유카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공항 내부로 들어섰습니다. 첫인상부터 달랐어요. 깔끔하게 정돈된 공항, 친절한 안내 직원들, 그리고 무엇보다 일본어 안내 방송까지. 마치 환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키오스크에서 교통카드를 구매하려는데 조금 헤매고 있었더니 근처에 있던 공항 직원이 다가와 도와주었어요.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친절하게 사용법을 알려주는 직원에게 유카는 감사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뒤였어요. 공항에서 시내로 가는 버스를 기다리던 유카는 배가 고파졌습니다. 근처 편의점에 들어가 도시락을 사서 먹으려는데 점원이 말을 걸었어요. 혹시 공항 라운지에서 드실 건가요? 그럼 배달해 드릴 수 있어요. 편의점에서 배달이요? 유카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일본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서비스였으니까요. 그렇게 유카는 공항 라운지에 앉아 따뜻한 도시락을 받아볼 수 있었어요. 버스를 타고 서울 시내로 향하는 동안 유카는 창밖 풍경에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아파트 단지들, 반짝이는 한강, 그리고 곳곳에 보이는 현대적인 건물들. 드라마에서 보던 그 풍경이 실제로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죠. 호텔에 도착해 체크인을 마친 유카는 문득 행복한 미소를 지었어요. 하와이에서의 악몽이 무색하게 한국은 첫날부터 그녀를 따뜻하게 맞아주고 있었으니까요. 이틀째 되는 날 유카는 한국 지도 앱을 보며 홍대 거리를 걷고 있었습니다. K-팝 앨범을 파는 가게들, 젊은이들로 북적이는 카페, 거리 공연까지. 일본과는 또 다른 활기찬 분위기에 유카는 매료되었어요. 점심시간 사람들로 가득 찬 카페에 들어간 유카는 자리를 찾지 못해 난감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어요. 여기 자리 있어요. 앉으세요. 창가에 혼자 앉아있던 한 남자가 건너편 의자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유카는 잠시 망설였지만 그의 친절한 미소에 용기를 내어 자리에 앉았어요. 감사합니다. 일본에서 오셨나요? 여행 중이신가 봐요. 유카는 놀랐습니다. 어떻게 알았냐는 표정으로 쳐다보자 남자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 죄송해요. 제가 너무 직설적이었나요? 가방에 일본 여행사 태그가 보여서요. 그렇게 시작된 대화는 생각보다 길어졌습니다. 남자의 이름은 민수, 근처에서 작은 독립서점을 운영하고 있다고 했어요. 꾸준히 일본어를 공부해왔다며 간단한 일본어 인사도 건넸죠. 안녕하세요. 서툰 발음이었지만 유카는 그 노력에 감동했습니다. 대화가 이어지면서 민수는 유카에게 서울에 숨겨진 명소들을 알려주겠다고 제안했어요. 관광지도 좋지만 진짜 서울을 느끼고 싶으시면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물론 원하신다면요. 평소 같았으면 낯선 남자의 제안을 경계했겠지만 민수에게서는 이상하게 편안함이 느껴졌습니다. 무엇보다 혼자 여행하는 낯선 도시에서 현지인의 안내를 받을 수 있다는 건 큰 행운이었죠. 정말요? 그럼 감사히 받을게요. 민수는 유카에게 카카오톡 아이디를 알려주었습니다. 일본에서는 흔히 쓰지 않는 앱이었지만 민수의 도움으로 쉽게 설치하고 친구 추가를 할 수 있었어요. 내일 시간 되세요? 제 서점부터 보여드릴게요. 유카는 기대감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하와이에서의 좌절, 일본에서의 우울했던 날들이 마치 먼 과거의 일처럼 느껴졌어요. 서울의 첫날부터 만난 따뜻한 사람들, 그리고 이제 만난 민수. 모든 것이 새로운 시작처럼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유카는 약속 시간보다 일찍 민수의 서점 앞에 도착했습니다. 책의 숲이라는 아담한 서점이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자 은은한 클래식 음악과 함께 책 향기가 유카를 반겼습니다. 어서 오세요. 민수는 책을 정리하다가 유카를 발견하고 환하게 웃었어요. 서점 안은 생각보다 넓었고 한쪽 벽면은 일본 책들로 가득했습니다. 여기 일본 책들도 많네요. 네, 제가 일본 문학을 좋아해서요. 무라카미 하루키부터 요시모토 바나나까지. 아, 이건 제가 가장 좋아하는 책이에요. 민수가 꺼내 보여준 책은 일본어판 노르웨이의 숲이었습니다. 유카도 좋아하는 책이라며 반가워했어요. 책을 매개로 시작된 대화는 자연스럽게 문화, 역사, 그리고 서로의 일상으로 이어졌습니다. 오늘은 어디로 가볼까요? 민수는 유카를 데리고 관광객들이 잘 모르는 서울의 골목길로 안내했어요. 오래된 한옥들, 작은 갤러리, 숨겨진 카페들. 유카는 민수가 보여주는 서울의 또 다른 모습에 점점 매료되었습니다. 배고프시죠? 맛있는 곳으로 모실게요. 민수가 데려간 곳은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작은 공원이었어요. 벤치에 앉은 민수는 휴대폰을 꺼내더니 앱을 열었습니다. 여기서 치킨 먹어보실래요? 한국에서는 배달의 민족이라는 앱으로 거의 모든 음식을 배달시킬 수 있어요.
유카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공원에서도 음식 배달이 가능하다니. 더욱 놀라운 건 주문 후 30분 만에 따뜻한 치킨이 도착했다는 점이었어요. 정말 편리하네요. 일본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치킨을 먹으며 한강을 바라보는 두 사람의 대화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민수는 유카에게 일본에서의 생활에 대해 물었고, 유카는 조심스럽게 하와이에서 있었던 일까지 털어놓았어요. 정말 힘들었겠네요. 민수의 진심 어린 위로에 유카의 마음은 더욱 열렸습니다. 그는 대화 중간중간 일본어와 한국어를 섞어 사용하며 유카가 편안하게 느낄 수 있도록 배려했어요.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그의 따뜻함이 유카의 마음을 두드렸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두 사람의 거리는 점점 가까워졌어요. 한강의 야경을 배경으로 유카는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마음을 열고 있었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유카의 서울 여행은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어요. 처음 계획했던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경험, 그리고 예상치 못했던 만남까지. 유카는 이 모든 것들을 마음속에 소중히 담았습니다. 마지막 날, 민수는 자신의 서점문을 일찍 닫고 유카를 서울타워로 데려갔어요. 해가 지고 도시에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여기서 보는 야경이 가장 아름다워요. 함께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유카는 민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일주일 전만 해도 모르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서울에서 가장 소중한 추억이 되어 있었어요. 민수 씨, 정말 감사해요. 덕분에 서울이 너무 좋아졌어요. 별 말씀을요? 저도 즐거웠습니다. 타워 전망대에서 바라본 서울의 야경은 그야말로 장관이었습니다. 한강을 따라 펼쳐진 불빛들, 빌딩 사이로 흐르는 차들의 행렬. 유카는 이 풍경을 오래오래 기억하고 싶었어요. 내일이면 일본으로 돌아가네요. 말을 꺼내는 순간 유카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민수도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또 오실 거죠? 네, 꼭요. 하지만 단순한 약속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걸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유카는 용기를 내어 마음속 이야기를 꺼냈어요. 사실, 처음엔 한국 남자가 어떤지 궁금해서 왔어요. 드라마에서 보던 그런 모습이 실제로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던 거죠. 민수는 놀란 표정으로 유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민수 씨를 알게 되어서 너무 기뻐요. 그리고 더 알고 싶어요. 이대로 끝내기 싫어요. 고백에 가까운 유카의 말에 민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유카의 손을 잡았어요. 저도 유카 씨가 떠나는 게 아쉬워요. 하지만 우리의 인연은 여기서 끝나지 않을 거예요. 두 사람은 말없이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손을 맞잡은 채로 각자의 마음속에 피어난 감정을 느끼며 인천공항 출국장 앞에서 민수와 유카는 작별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일주일 전과는 다른 분위기의 공항이었어요. 이제 이곳은 유카에게 두려움의 장소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곳이 되었으니까요. 연락할게요. 유카의 말에 민수는 가방에서 작은 선물을 꺼냈습니다. 그의 서점 이름이 적힌 책갈피였어요. 다음에 올 때 가져오세요. 특별한 선물을 준비해 두겠습니다. 유카는 북받치는 감정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마지막 작별 인사를 나눈 후 출국장으로 향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도 도쿄로 돌아가는 내내 유카의 머릿속은 서울에서의 추억으로 가득했어요. 도쿄, 익숙한 회사와 동료들. 하지만 유카에게 모든 것이 달라 보였습니다. 하와이 사건 이후 멀어졌던 동료들은 여전히 거리감을 두고 있었지만 이제 유카는 그것에 상처받지 않았어요. 유카, 여행은 어땠어? 형식적인 질문에 유카는 예전과 달리 자신감 있게 대답했습니다. 정말 좋았어요. 한국은 생각보다 훨씬 더 멋진 나라더라고요. 주말마다 민수와 영상통화를 하며 유카는 조금씩 새로운 계획을 세워나갔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했어요. 다른 회사로 이직하는 거야? 동료들의 질문에 유카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니요, 한국으로 가려고 해요.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신청했거든요. 모두가 놀란 표정이었지만 유카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서울에서의 일주일은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으니까요. 한국어 공부, 비자 신청, 그리고 새로운 삶을 위한 준비까지.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었어요. 그리고 두 달 후 유카는 다시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이번에는 짧은 여행이 아닌 새로운 시작을 위한 입국이었죠.
출구에는 민수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정말 오셨네요. 민수의 눈빛에는 기쁨과 놀라움이 가득했습니다. 유카가 정말로 한국행을 결심할 줄은 예상하지 못했던 거죠. 약속했잖아요. 다시 올 거라고. 유카는 이미 한국어 학원에 등록해 두었고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일할 수 있는 카페 자리도 알아놓았습니다. 민수의 서점 근처였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 민수가 유카를 데려간 곳에서 예상치 못한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민수의 서점 옆에 새로 문을 연 작은 공간, 도쿄의 책이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어요. 이게 뭐예요? 유카 씨를 위한 공간이에요. 일본 책만 전문적으로 파는 작은 서점이죠. 함께 운영해보면 어떨까 해서요. 유카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호의가 아니었어요. 민수는 유카가 올 것을 믿고 그녀의 꿈과 재능을 위한 공간을 마련해 둔 것이었습니다. 정말 저를 위해서요? 네. 유카 씨가 일본 문학에 대해 이야기할 때 눈빛이 달라지는 걸 봤어요. 그 열정을 살려주고 싶었습니다. 감동의 눈물이 유카의 눈가에 맺혔습니다. 하와이에서의 거절, 일본에서의 소외감, 그 모든 아픔이 이 순간 치유되는 듯 했어요. 6개월 후 책의 숲과 도쿄의 책은 서울에서 가장 핫한 복합 문화공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한국 책과 일본 책이 나란히 진열된 서가, 양국의 문화를 교류하는 작은 카페까지. 유카와 민수는 함께 꿈을 이루어가고 있었어요. 어느 봄날 벚꽃이 흩날리는 한강공원을 걷던 두 사람. 민수가 유카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후회하지 않아요? 일본의 모든 것을 두고 이곳에 온 걸요? 유카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혀요. 오히려 감사해요. 미국은 나를 밀어냈지만 한국은 나를 따뜻하게 맞이해줬으니까요. 그리고 유카는 민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당신을 만났으니까요.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서울의 봄을 걸었습니다. 뒤로는 한강의 아름다운 야경이 펼쳐졌고 앞으로는 함께 만들어갈 새로운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유카의 인생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바뀌었습니다. 거절과 좌절이 오히려 그녀를 더 큰 행복으로 이끌어준 셈이었죠. 도쿄의 빌딩 숲에서 벗어나 서울의 새로운 숲에서 유카는 진정한 자신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인생은 참 알 수 없는 여행이네요. 때로는 예상치 못한 길이 가장 아름다운 풍경으로 이어지는 법이죠. 그렇게 유카의 서울 이야기는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을 향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문이 닫혔을 때 한국의 문이 열렸고 그 문 너머에는 그녀가 꿈꾸지도 못했던 행복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